의외로 역배당이 눈에 많이 보이는 이번 회차입니다. 너무 대놓고 보이는 경기들이 다수 있어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근거는 충분하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승부식 구매 및 더 많은 실질적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정보방 참여하시면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제1경기는 에버턴과 웨스트햄의 만남입니다. 에버턴은 최근 5경기 3회 리그 8경기 무패 행진으로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반등을 확실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구디슨 파크에서 치러지는 에버턴의 경기는 기대를 모으게 되는데 양팀 모두에게 선제골이 너무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선제 실점 시 웨스트햄은 리그 원정 12경기 3무 8패로 승리가 없었던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에버턴이 과연 또 이어지는 무승부 행진을 연장할 것인지 관심이 많으실 경기입니다. 하지만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데이터적으로 높아집니다. 2011년 1월부터 구디슨 파크에서 이뤄진 웨스트햄과 총 12번의 리그 맞대결에서 에버턴은 7승 5패로 무승부가 없었고 최근 리그 홈 4경기에서 2.8골을 넣고 있는 에버턴의 공세는 웨스트햄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가게 만듭니다. 이는 지난 4번의 구디슨 원정에서 3승을 거둔 웨스트햄의 과거가 있다지만 이번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포함된 리그 원정 선제 실점 경기 12경기 무승의 기록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이번 시즌 수비 문제를 계속 언급받고 있는 웨스트햄의 상황은 원정에서 더 열세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웬의 활약이 원정에서 웨트스햄의 승리 지분을 대부분 가져가는데 웨스트햄의 전 감독 모예스는 이미 웨스트햄 파악이 잘 되어 있을 테고 실제 모예스 감독은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개인 커리어 11승 7무 3패로 승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승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제2경기는 맨시티와 브라이턴의 만남입니다. 맨시티는 노팅엄에게 결국 당하며 흐름이 끊어지고 말았는데 이번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맨시티가 확실한 기세를 잡아줘야 할 것입니다. 이는 브라이턴을 상대로 리그 홈 7경기 무패 행진을 포함한 압도적 상성 때문일 것이며 이번 라운드를 끝으로 휴식기에 들어가는 리그 일정이다 보니 A매치 기간 이전 마지막 홈 경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풀럼에게 극장 PK로 홈에서 악연까지 끊어내며 무패 행진을 달리는 브라이턴이기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자존심은 지켜야 하는 경기입니다. 노팅엄에게 패배하고 첼시가 연승을 하면서 이제 챔스권인 4위 밖으로 밀려나 버린 맨시티이고 브라이턴이 7위 46점으로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자칫 8위까지도 밀려날 수 있는 초비상의 상태입니다. 반대로 브라이턴은 이번 맨시티 원정에서 승리한다면 UEFA 티켓을 노리는 상위권 진입이 가능한 만큼 더 간절함은 크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홈에서 브라이턴에게 10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길게 14경기에서 12승임으로 진 적이 없는 브라이턴과 상성이 있고 이번 경기도 승리는 충분히 홈에서 노려봐야 합니다. 그런데 도쿠를 활용하는 측면 단독 드리블 전략이 너무 뻔하다 보니 상대가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맨시티입니다. 이번 경기도 브라이턴은 이를 대비할 테고 최근 기세라면 페드로와 웰베까지 날뛰고 있는 브라이턴이 역사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험을 치면서 승패로 접근하는 이번 두 팀의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제3경기는 사우샘프턴과 울버햄턴의 만남입니다. 사우샘프턴은 2011 시즌 벌리를 뛰어넘으며 최악의 클럽이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벌리의 승점은 11점으로 사우샘프턴은 한 경기는 승리를 해줘야 할 텐데 이번 경기가 기회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확실히 울버햄턴은 쿠냐의 징계가 한 경기가 아닌 2경기로 정해지며 이번 경기까지 결장이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인데 사우샘프턴의 수비가 4경기 연속 3실점 이상을 하는 쿠냐 결장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 사우샘프턴 원정 4연승의 기세까지 있음을 살려 이번 경기 임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괜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울버햄턴의 핵심이라고 봐야 하는 쿠냐의 징계가 2경기로 정해지면서 이번 사우샘프턴 원정까지 못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양팀은 이미 수비에서 불안한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공격에서라도 앞서 나가려면 울버햄턴은 쿠냐가 필요했습니다. 실제 울버햄턴의 이번 시즌 원정 경기 전반 득점은 평균 1.93점으로 리그 최다 원정 시 득점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울버햄턴의 득점에는 쿠냐의 지분이 상당합니다. 이번 경기까지 이러한 지표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진 것이 너무 큰데 오히려 사우샘프턴이 역대 최악의 시즌을 보내는 클럽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우샘프턴의 홈리그 8연패의 기록도 기록이지만 이 경기들에서 웨스트햄의 1대0 패배를 제외한 7경기의 평균 실점이 무려 4골입니다. 이번 경기도 울버햄턴의 쿠냐 결장은 너무 치명적이지만 결국 수비의 허점은 개선되지 못하고 울버햄턴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패로 구매합니다. 제4경기는 마요르카와 에스파뇰의 만남입니다.
마요르카는 최근 5경기 1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로드리게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는 벤치에 앉히고 시작을 하기도 했는 이번 경기 선발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에스파뇰이 최근 8경기 딱 1패에 미친 반등을 하며 잔류 입지를 확고히 해가고 있고 심지어 마요르카에게 강했던 최근 상성은 이번 경기 이변을 바라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결국 무승부냐 마요르카의 클린시트 승리냐 둘 중 하나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파뇰은 최근 반등을 하며 저력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멀티골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경기도 에스파뇰이 득점 시 최근 마요르카의 1대1 무승부 행보의 연장이 될 가능성도 높은데 개인적으로 에스파뇰이 지금의 마요르카라면 무리키의 세트피스 상황 등에서 헤더를 허용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마요르카도 물론 최근 무패를 달리고 있다 보니 무승부를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기도 한데 의외로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에스파뇰의 압박이 최근 상승세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이미 홈에서는 2대1로 지난해 10월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보니 의외로 더블까지 노려볼 수 있는 힘은 최근 맞대결 3승 1무의 성적과 함께 더 강하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무패로 복수 구매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제5경기는 본머스와 브렌트퍼드의 만남입니다. 본머스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연승 행진에 미친 득점력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2무 2패로 직전 토트넘전도 PK 허용으로 결국 2대2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홈 경기에서 만나는 상대인 브렌트퍼드입니다. 지난 빌라전은 홈에서 또 부진하며 무승 행진을 끊어내지 못했고 시즌 초반과는 다르게 원정에서 날아다니며 4연승을 하고 있다 보니 이번 경기도 원정이기에 의외로 기대를 하게 되는 바도 있습니다. 5경기 원정 무패에 딱 1실점만 했던 수비가 빛나줘야 하는 이번 본머스 원정입니다. 이 경기는 이번 회차 최대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흔들리는 본머스와 시즌 초에는 홈에서 미친 듯한 득점을 보이던 브렌트포드였는데 이제는 홈 무승 행진 속 원정 무패 행진으로 흐름이 완전히 바뀐 브렌트퍼드이기 때문입니다. 냉정한 시선에서 이러한 기록들을 뒤로하고 경기력으로만 평가한다면 조직력에서는 본머스가 더 우세합니다. 워낙 중앙 미드필더들이 견고하게 버텨주고 세멘요의 측면 단독 플레이가 힘을 받다 보니 다채롭습니다. 다만 브렌트퍼드가 본머스에게 워낙 강세를 보이며 21시즌 챔피언십에 있을 때부터 지금껏 6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홈에서 본머스가 노팅엄전을 제외하면 리그에서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브렌트퍼드의 원정 강세는 상성까지 겹치며 위사와 은베우모의 역습 공격에 성과가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굉장히 강한 역배당이 잡혔는데 과감하게 패로 구매해봅니다. 제6경기는 비아레알과 레알 마드리드의 만남입니다. 비아레알은 알라베스전에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전반 기세를 잡지 못했고 후반 알라베스의 퇴장으로 추격의 기회를 잡았으나 유효 슈팅은 최악이었고 결국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 레알을 만난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는 레알의 체력적 부담과 함께 홈에서 레알에게 7경기 1승 6무로 진 적이 없는 비아레알이기에 더욱 기대를 모으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이미 해외에서 배당부터 2.21배당이 레알에게 책정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비아레알이 홈에서 레알에게 최근 리그 7경기 1승 6무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으며 레알은 주중 챔스 일정 마드리드 더비에서 굉장한 체력 소모가 있었습니다. 8강을 뚫어냈지만 연장에서도 결정짓지 못하고 승부차기 끝에 마무리를 했다 보니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심지어 음바페와 벨링엄이 120분 풀타임에 비니시우스도 110분 이상을 뛰었습니다. 맨디까지 햄스트링으로 주저앉기까지 했기에 레알에게 이번 원정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레알은 대회가 더 중요한지 리그 원정은 현재 1무 2패로 3경기 동안 승리가 없기도 합니다. 다만 리그 우승 동기부여도 분명히 있을 텐데 비아레알에 패배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주전들이 나올지가 걱정이긴 하다만 보험을 치더라도 양팀 비아레알 홈 경기 성적이 있기에 무승부를 선택하게 되고 이번 경기는 무패로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제7경기는 지로나와 발렌시아의 만남입니다. 지로나는 이번 경기 정배당을 받긴 받았는데 최근 10경기 딱 1승밖에 없는 행보는 걱정을 더합니다. 공격은 풀리고 있다만 미드필더 조직력부터 많은 것이 무너진 지로나는 2025년 홈 경기 매번 득점을 하고는 있다만 실점이 빈번합니다. 이번 경기도 수비가 견고한 발렌시아에게 혹여 한 골 먹힌다면 의외로 지로나는 고전할 수 있는데 하필 사디크가 4경기 4골로 날뛰고 있는 발렌시아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경기도 지로나에게 정배당이 책정된 것을 사실 용납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두 팀의 차이라면 역시나 수비입니다. 발렌시아가 최근 뜬금없이 원정에서 오사수나와 3대3 경기를 하기도 했고 바르샤의 역대급 참패를 당하기도 했지만 대개 멀티 실점 경기를 하는 것을 보기 어려운 발렌시아입니다.
그런데 공격까지 듀로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 사디크가 너무 잘해주고 있다 보니 이번 경기도 지로나의 허술한 수비에 발렌시아가 의외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로나도 스투아니가 계속 교체로 나와서 분위기를 바꿔주고 지난 경기도 에스파뇰 원정에서 득점을 해주기도 했는데 여전히 그의 나이와 기여도를 생각하면 더 이상 지난 시즌과 같은 지로나라 보기 어려워지고 이번 경기도 1대2 내지 1대1 정도를 생각하며 무패 9매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8경기는 아스널과 첼시의 만남입니다. 주말 빅매치인 런던 더비는 아스널의 홈에서 이뤄집니다. 양팀 모두 UEFA 일정을 치르며 로테이션을 돌려주었고 이번 리그 일정 대비를 했는데 분위기는 첼시가 최근 4연승으로 챔스와 리그까지 순항을 하고 있다만 지난 두 번의 시즌에서 아스널이 홈 경기는 첼시를 모두 잡아냈다 보니 이번 경기도 부상자 명단에 심각한 공격진들의 명단이 있음에도 승리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부상병동 두 팀 간의 런던 더비입니다. 아스널이 홈에서 강세가 웨스트햄에게 어이없게 패배하며 끊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패배가 리그 유일한 홈 패배였고 이번 경기도 첼시를 상대로 새 시즌 연속 홈 승리를 노리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첼시는 특히 원정에서 너무 홈과는 다른 득점력을 보이며 이번 시즌 부진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 개인적으로도 팔머와 은하네리의 대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아스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느껴집니다. 두 팀의 차이는 공격에서는 크게 느낄 수 없다고 보여져도 결국 수비의 차이가 이번 경기 결과를 가르게 될 것이며 아스널의 벽은 첼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견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9경기는 풀럼과 토트넘의 만남입니다. 풀럼은 최근 홈에서 분명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반기까지만 해도 풀럼의 홈은 정말 견고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이워비와 로빈슨의 전진 능력은 너무 뛰어나고 히메네즈와 로우의 중앙 공격도 매섭기에 무시할 수는 없다만 토트넘이 이제는 부상자들이 복귀하며 특히 수비가 가장 중요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이제는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반등의 시작점이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의 반등을 기대해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분명 풀럼은 이번 시즌 특히 홈에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었으나 최근 오히려 리그 홈 5경기에 딱 1승밖에 하지 못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반대로 부상자들의 복귀와 함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직전까지 가는 위기 속 전력을 다하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유로파에서 판더벤의 시간 관리까지 들어가면서 단소의 이탈에 더 이상 센터백 공백을 두지 않겠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지를 보았고 이번 경기에서도 센터라인만 잘 버텨준다면 손매 듀오와 함께 골마까지 본 오도베르트와 존슨의 측면 활약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풀럼의 수비는 로빈슨이 진짜라고 봐야 하는데 다행히 손흥민과 반대편에 서게 되고 이번 경기도 손흥민의 득점 기여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패로 구매합니다. 제10경기는 세비야와 빌바오의 만남입니다. 홈에서 최근 1무 3패로 흔들리고 있는 세비야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최근 전체 경기로는 5경기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세비야이고 빌바오는 윌리엄스 형제들의 힘과 로마의 퇴장까지 겹쳐 3대1 승리를 통해 유로파 순항을 했으나 이번 경기 체력적으로 배려를 해준다면 측면 자원의 로테이션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윌리엄스 두 선수들이 모두 대표팀 차출이 있을 예정이라 더욱 그 가능성을 염두해야 하고 그렇다면 이번 원정도 빌바오의 정배당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빌바오가 유로파 일정을 치루었다 보니 더욱이 변수가 커집니다. 정배당을 받기는 했으나 2.6배당을 넘어서는 해외 배당 흐름이고 세비야의 홈에서 버티는 기세는 체력적 우위와 함께 이번 경기도 강할 것 같습니다. 특히 빌바오의 로테이션이 가장 거슬립니다. 윌리엄스 형제들이 지난 경기 모두 풀타임 혹은 그 수준의 활약을 했고 이번 원정의 5위 비아레알과 격차가 아직 여유 있다 보니 휴식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리그 휴식기를 앞둔 마지막 경기라 과감하게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는 있을 테고 순위 역전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비기는 싸움을 목표로 할 수도 있는 빌바오입니다. 최근 원정에서 3경기 승리를 못한 빌바오이고 홈과 원정 득점 수준차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승리가 불가능한 원정길이라 느껴집니다. 무승부로 접근합니다. 제11경기는 라요와 소시에다드의 만남입니다. 라요는 최근 4경기 부진하며 이제 6위 경쟁과 격차가 조금 생겨버렸습니다. 그나마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면 이 경기를 잡아야 하는데 팔라존의 부상이 아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소시에다드는 이제 코파도 레알과 2차전을 남겨두고 있지만 탈락이 유력하고 유로파도 탈락한 상황에 리그도 중위권 마무리가 유력해지는 흐름입니다. 최근 리그 부진이 너무 심각한데 이번 경기는 A매치를 앞두고 영국 원정까지 다녀온 주전에 휴식이 있을 수 있고 쿠보도 바레인과 월드컵 예선에 차출된다면 이번 경기 휴식할 여지까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라요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기여도 자체가 높지는 않았으나 최근 무승의 4경기 중 바르샤전의 전력차를 제외하면 결국 팔라존의 부상 이탈이 꽤 크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체 공격수로 나왔던 은테카까지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고 이제는 체력적으로 힘들 나이에 트레호가 계속 무리를 해줘야 하는 라요입니다. 하지만 미드필더에서의 원동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에 힘은 빠져서는 안 되는데 소시에다드가 맨유 원정에서 퇴장까지 당하며 너무 힘든 싸움을 하고 말았고 리그도 나락행의 10위권 밖으로 떨어지는 등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주전들이 만약 유로파 원정 피로도를 생각하는 로테이션으로 휴식을 부여받는다면 더욱 힘든 라요 원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12경기는 오사수나와 헤타페의 만남입니다. 오사수나는 바르샤전이 취소되면서 풀휴식을 가진 것이 이번 경기 가장 큰 이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렌시아와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고 부상으로 교체된 오로즈의 회복 여부가 너무 중요합니다. 부디미르가 있다지만 오로즈의 유무가 너무 클 텐데 헤타페의 경기 스타일을 생각하면 더욱 강조됩니다. 헤타페가 A팀마저 잡으며 연패는 피했고 최근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오사수나 원정에서 지난 15년간 1승 6무 3패의 성적을 거두어 주었는데 무승부가 많았다만 정작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적다 보니 공세로 밀어붙여볼 경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오로즈의 부상 회복 여부도 꽤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사수나는 부디미르가 있다 보니 최근 활약만 보더라도 득점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헤타페가 정말 후반기 달라졌다는 것이 관건인데 마요랄까지 돌아오고 우체와 알게 모르게 8득점이나 쌓은 아람바리까지 공격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특히 수비에서 두 팀의 차이는 느껴지게 될 테고 헤타페가 작정하고 버틴다면 오사수나의 최근 5경기 무승의 기록이 끊어내기 힘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무패의 가능성을 감안하게 될 텐데 헤타페가 의외로 이번 시즌 원정 무승부는 단 2번밖에 없었다는 점과 레가네스 원정 패배전까지 원정 4연승을 거두고 있던 기세를 생각한다면 이번 경기도 헤타페의 선전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4연승 기간의 실점이 딱 한 점뿐이었기에 이번 경기도 클린시트 1대0 승리를 예상하며 패로 구매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제13경기는 레스터와 맨유의 만남입니다. 반니스텔로이 감독의 처참한 레스터에서의 행보는 끊일지 모르는 연패 속에 너무 암울한 상황입니다. 하필 만난 맨유는 레스터를 이미 이번 시즌만 FA컵과 EFL컵까지 모두 만나 3경기를 모두 쓸어버린 상태이고 이번 경기에 아무리 맨유의 부상 명단과 주중 일정까지 열세 속에 있다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출전 여부 정도만 이변이 없다면 맨유에게는 기세를 이어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맨유가 브루노를 벤치에 앉히는 초유의 사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번을 바라기 어렵습니다. 사실 맨유의 일정상 이번 경기 로테이션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으나 그러기에는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 자원도 부족합니다. 이번 시즌만 레스터에게 3골 이어시로 브루노는 압도적 활약을 하고 있으며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전 해트트릭을 포함해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맨유도 만일 브루노가 휴식을 취하게 된다면 이번 레스터 원정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며 레스터는 반니 감독 체제가 아니기는 했으나 이미 3패를 당하고 있고 경기력 차이가 너무 심했던 터라 아무래도 이 경기를 이변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패로 접근합니다. 제14경기는 AT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만남입니다. 코파 준결승 1차전에 이미 명경기를 펼친 두 팀이 리그에서 만납니다. 4월 초 준결승 2차전 4대4의 균형을 깨고자 다시 만날 두 팀인데 해당 대회도 중요하지만 이번 경기가 무승부가 아닌 승패가 갈릴 경우 한 팀은 1위 경쟁에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싸움입니다. AT가 레알과 120분 싸움을 했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일정에서도 많이 불리하게 되었는데 코파 1차전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경기는 밤을 새서라도 지켜보고 싶을 빅매치이자 꿀잼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크게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선택지는 사실 무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AT는 이제 남은 것은 코파델레이 바르샤와 있을 4월 초 준결승 2차전이 있으며 리그에서 1위 경쟁도 바르샤와 이번 경기 승패 여부가 가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AT가 최근 고전하고 있는 양상을 본다면 바르샤와 지난 코파 준결승 1차전 원정에서 거둔 4대4의 결과가 다시 나올 것이라 바라기 어렵습니다. 미드필더 싸움에서는 AT가 확실히 좋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워낙 하피냐와 야말의 기세가 압도적입니다. 레반도프스키까지 건강하다 보니 이번 경기에 또 공격에서 미친 듯한 압박은 AT가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AT도 이번 경기에는 오블락을 꺼낼 테고 선방쇼가 나온다면 또다시 스코어는 다르지만 무승부를 따낼 여지도 있는 홈 경기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무패 구매를 권장드리겠으며 지난 6년간 바르샤의 AT 원정은 2승 3패로 무승부가 없었다는 것과 AT의 체력적 부담을 고려했을 때는 패로 선택지를 좁히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경기 프리뷰를 통해 잡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2,000원 구매지로 준비했습니다.
의외로 역배당 가능성이 눈에 잘 보인다는 것이 더 의심스러운 회차입니다. 끝까지 데이터 추적해서 결장자까지 모두 참고하셔서 변형하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